승무패 18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빅매치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네덜란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네덜란드로서는 핵심 미드필더 프랭키 더용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네덜란드 대표팀 중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선수이고 최근에는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주말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 경기에서도 이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더용 선수가 기회 창출을 5번, 패스 성공률을 무려 94%를 보여주면서 바르셀로나의 2대1 승리를 견인을 했고 양팀 통틀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최근에 프랭키 더용 선수가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선수가 빠지는 것은 이 네덜란드의 중원 전력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주포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최근 소속팀 AC 밀란에서 골 감각이 좋지 못하고 에이스 음바페 선수 역시 최근에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에서 3경기 한 골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수비진 반다이크, 델리흐트, 아케 등이 버티고 있는 퀄리티를 고려를 한다면 최근 A매치에서의 무패 행진, 상승세의 네덜란드 흐름까지 고려했을 때 프랑스가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가 최근에 프랑스 대표팀에서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최근에 프랑스 대표팀 주장인 요리스 골키퍼가 대표팀에서 은퇴를 하면서 새롭게 주장직이 바뀌었는데 이 디디에 데시안 감독이 그리즈만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준 것이 아니라 음바페 선수를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을 하면서 이 그리즈만 선수가 상당히 분노를 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번역 기사이기 때문에 100% 신뢰도는 아니지만 이 번역 기사의 원 출처가 프랑스 언론 레키프라는 데고 레키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 그리즈만 선수가 차기 주장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국가대표팀 은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상당히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즈만 선수가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의욕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지 상당히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요리스 골키퍼가 은퇴를 한 상황에서 이 수비수 바란 선수 역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다소 베테랑이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네덜란드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지브롤터와 그리스의 경기인데 지브롤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브롤터의 FIFA 랭킹이 200등이고 그리스가 51등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지브롤터가 중립지역인 포르투갈에서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 역시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변을 기대하기에는 양 팀의 전력차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IFA 랭킹 최하위권인 지브롤터이고 무엇보다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A매치를 치를 수 있는 변변한 축구장조차 없어서 중립지역인 포르투갈에서 A매치를 치러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홈경기에 대한 뚜렷한 어드밴티지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는 지브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B클럽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는 리버풀의 치미카스 선수만 이 정도가 있지만 그 외에도 파블리디스나 마브로파노스 같은 선수들이 알크마르, 슈투트가르트 같이 유럽의 준수한 팀 리그에서 활약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의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그리스가 A매치 원정 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었고 특히 자신들보다 체급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이 몰타, 키프로스에게 각각 무승부, 패배로 덜미가 잡혔던 바 있는데 이 당시에 그리스가 몰타전에서든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던 변수가 있었고 이 키프로스에게는 전력 투구를 했지만 패배를 당했는데 키프로스와 지브롤터를 비교했을 때는 키프로스가 훨씬 더 피파 랭킹적인 측면이나 전력적인 측면에서 우위인 팀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지브롤터에게 덜미가 잡히는 그림은 그리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지브롤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체코와 폴란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가 FIFA 랭킹이 38위, 폴란드가 22위를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체코는 중원과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에 비해서 수비 쪽이 다소 아쉬운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비 쪽에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 공격 플레이메이커인 스지만스키 선수와 지엘린스키 선수의 이 소속 리그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최근에 바르셀로나에서 3경기에서 득점이 없는 것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전히 매서운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폴란드 대표팀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폴란드가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이 산투스라는 감독으로 감독을 교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독이 포르투갈을 이끌었던 이 대표팀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이 산투스 감독인데 이 산투스 감독 역시 유기적인 축구를 하는 컬러는 아니기 때문에 폴란드가 어느 정도 기존 컬러가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도 슈체스니 골키퍼를 필두로 해서 베드나렉이나 다비도비치 같이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수비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선수단 퀄리티가 폴란드가 근소하기에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체코는 레버쿠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두 공격수 패트릭 시크와 흘로제크 선수가 최근에 득점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폴란드가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체코 역시 네덜란드 드벤테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체른이라는 측면 자원이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얀 쿠차라는 자국 리그 스파르타 프라하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수 역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 방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18년부터 시라비 감독 체제에서 조직력을 다져온 체코보다 확실히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감독이 교체가 된 폴란드 쪽이 조직력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열세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팀 상황적으로나 전력적인 측면에서 모두 할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팽팽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몰도바와 페로제도의 경기인데 몰도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도바가 FIFA 랭킹이 174위,
페로 제도가 123위이기 때문에 피파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페로 제도가 체급이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유로 2024 2조 예선을 편성하고 있는 팀이 체코, 폴란드, 알바니아, 몰도바, 페로 제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몰도바와 페로 제도 입장으로서는 서로가 최적의 1승 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셰리프티라는 팀이 몰도바 리그 선두를 달리는 팀인데 현재 몰도바 대표팀에는 셰리프티 소속 선수들보다는 몰도바 리그 2인자 느낌이 강한 페트로쿠브라는 팀의 선수들이 많이 발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페트로쿠브라는 팀이 올 시즌 셰리프티와의 리그 맞대결에서 오히려 1승 1무 우위를 점했을 정도로 페트로쿠브 소속 선수들의 기량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 니콜라에스쿠나 다마스칸 같은 한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특히나 다마스칸이라는 공격수는 과거 세리에 토리노나 네덜란드 리그 시타르 발베이크 같은 팀에서도 활약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량 자체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공격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페로제도 쪽으로 가는 이유는 페로제도가 최근에 A매치 행보를 봤을 때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았던 코소보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거뒀고 홈에서는 강호 튀르키예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는 이변을 연출한 바 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두 팀이 2021년 월드컵 예선에서 맞대결을 펼쳐서 페로제도가 홈에서 2대1 승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팽팽한 매치업이고 당시 두 경기에서도 근소하게 페로제도가 점유율적인 측면이나 경기 내용 면에서 근소한 우세를 가져갔던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맞대결에서의 페로제도의 근소 우위와 피파 랭킹적인 우위 그리고 페로제도가 최근에 A매치를 치렀을 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근소하게 페로제도 사이드도 땡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페로제드가 최근에 A매치 원정 경기에서 4무 2패 승리가 없으면서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양팀의 비교적 팽팽한 전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몰도바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스웨덴과 벨기에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이 피파 랭킹이 23위, 벨기에가 피파 랭킹 4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조직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홈팀 스웨덴이 오히려 벨기에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웨덴은 2016년부터 안데르손 감독 체제에서 꾸준하게 경기를 치러온 팀이고 무엇보다 과거 안데르손 감독이 팀의 중심을 맡겼던 공격수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이번 유로 2024 예선에 대표팀에 복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라탄 선수가 과거 전성기 때보다는 한참 내려온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선수단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상당히 결속력이 강화가 될 수 있는 이 스웨덴 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브라이모비치가 소속팀 AC 밀란에서 우디네스를 상대로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존재감을 발휘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벨기에는 카타르 월드컵의 실패를 계기로 마르티네스 감독이 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감독이 교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베테랑 자원인 에당 아자르나 알더베이럴트 같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 은퇴를 하면서 세대 교체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벨기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기에가 새로운 감독이 테데스코라는 젊은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테데스코 감독 체제에서 이번 스웨덴 원정이 첫 공식 A매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데스코 감독이 1985년생, 현지 나이 37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감독인데 이 감독이 과거에 샬케나 라이프치히에서 부임 첫 시즌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지만 두 번째 시즌에 모두 경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벨기에 감독직 역시 계약 기간이 2024년까지, 유로 2024까지만 단기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테데스코 감독이 벨기에 팀의 조직력을 단시간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조금은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테데스코라는 감독이 과거 라이프치히 시절에 포칼컵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단기 토너먼트에서의 성과를 올리는 능력은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테데스코 감독 전술 자체가 과거 분데스리가에서는 많이 뛰는 전방 압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벨기에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마르티네즈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 축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스웨덴 특유의 탄탄한 수비 밸런스 그리고 역습 한 방에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웨덴 특유의 홈빨과 최근에 스웨덴이 A매치 홈경기 평가전 3연승의 상승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조직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스웨덴이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오스트리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경기인데 오스트리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투폴로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FIFA 랭킹이 오스트리아가 34위, 아제르바이잔이 121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당연히 오스트리아의 낙승이 예상이 되는 매치업이지만 아제르바이잔이라는 팀의 도깨비 면모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제르바이잔 대표팀의 상당수 인원이 바로 자국 리그 최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카라바흐라는 팀에서 많이 차출이 되는데 이 카라바흐라는 팀이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올 시즌 상당히 복병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프라이부르크, 낭트, 올림피아코스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거나 무승부를 거뒀던 카라바흐 팀이고 따라서 카라바흐 선수들이 대다수 포진이 되어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경기력이 FIFA 랭킹에 대비해서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제르바이잔의 공격 쪽에서 셰이다예프라는 공격수와 다다쇼프라는 공격수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셰이다예프 같은 경우에는 카라바흐에서 올 시즌 리그 17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이고 다다쇼프라는 선수는 스위스 리그에서 올 시즌 7골을 넣은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한방까지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제르바이잔이 A매치 5연승 상승세 과정에서 자신들보다 FIFA 랭킹이 높은 팀들인 북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등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점 역시 이러한 다부제 선수들의 활약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아제르바이잔이 상대를 했던 팀들과는 오스트리아가 훨씬 더 체급이 높은 팀이고 이변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아제르바이잔이라는 팀이 FIFA 랭킹에 대비해서 경기력이나 선수들의 면면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승무패 18회차 투표율 1등부터 3등 경기를 살펴보면 세르비아, 그리스, 오스트리아가
1등부터 3등을 달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승무패 18회차 투표율 1등부터 3등 경기 중에서 한 경기를 부러뜨려야 한다면 저는 이 경기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오스트리아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세르비아와 리투아니아의 경기인데 세르비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FA 랭킹이 세르비아가 29위, 리투아니아가 144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체급 차이 그리고 선수단 퀄리티 차이가 매우 심한 매치이기 때문에 이 세르비아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세르비아에게도 한 가지 고민거리는 있는데 이 세르비아의 최전방 공격수들인 미트로비치 선수와 블라우비치 선수가 소속팀에서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르비아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굉장히 다크호스로 분류가 됐던 팀인데 이 16강에 실패한 원인 역시 공격수 미트로비치와 블라우비치가 A매치에서 골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럼의 미트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소속팀에서 최근에 모든 대회 10경기 한 골로 저조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주말에 있었던 맨유와의 FA컵 8강 경기에서 골맛을 봤지만 이 미트로비치가 심판에게 괜히 항의를 하다가 불필요한 퇴장을 당하면서 이 풀럼의 역전패의 원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 역시 최근에 8경기 한 골이 그치고 있고 플레이메이커 밀린코비치 사비치 역시 라치오에서 11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세르비아가 의외로 공격력이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 외에도 세르비아에는 왼발 한 방이 강력한 이 타디치나 코스티치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아약스와 유벤투스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들의 왼발 한 방이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20경기 2승 2무 16패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변수를 만들어낼 만한 스타 플레이어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투아니아의 최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잘기리스라는 팀에서 상당수 차출이 된 리투아니아 대표팀인데 이 잘기리스라는 팀도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꽤나 모습을 보여줬지만 앞서 살펴본 13번 경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만큼의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한 팀이라는 점 역시 14번 경기의 이변 가능성을 떨어뜨리지 않나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세르비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2천만 원이 이율된 축구토토 승무패 18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